반갑습니다. 즐거운 파생입니다. 이제 모텔에 들어와서 1시간 반 동안 시원하게 뜨거운 물에 담궈서 뜨거운 물에 담궜는데 왜 시원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몸도 좀 풀리고 마음도 풀리고 무릎도 좀 풀리고 목도 좀 풀리고,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부하고 계시는 우리 연구소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오늘도 매매를 잘 하셨나 모르겠네요. 지금 제가 빨가벗고 있어 가지고 거울로 제 몸매를 보고 있는데, 추석을 전후해서 사실은 제가 다이어트를 참 재밌게 했었는데 추석 끝나고 나서 추석 전후로 해서 살이 굉장히 많이 붙었습니다. 몸무게가 3kg 이상 불었는데 그 상태에서 나아질 생각을 안 하네요. 그래서 다시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지 하다가 오늘 드디어 무작정 달렸습니다. 이런 걸 저런 걸 내용을 보고 있다가 보니까 요즘 유튜브는 정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정치 이야기가 너무나 많네요. 그런데 보면 정말 쓰레기 같은 정치 해설, 뉴스 해설 뭐 이런 애들이 정말 늘리고 늘렸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보면 조회수가 적게는 20만 명, 많게는 100만 명, 1000만 명 넘는, 1000만 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뭐 수백만 명 되는 유튜브를 보유한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용을 오늘 제가 자전거를 타고 오면서 들어봤는데, 정말 도움이라고는 1%도 안 되는, 0.0001%도 안 되는 그런 쓰레기 같은 내용들만 정말 수두룩했고, 뭐 내용상으로 어떻게 내가 공감을 할 만한 내용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말도 못하고 남을 이해를 시키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는데도 조회수가 무려 20만 회, 18만 회가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주고 있고 우리 시크릿 카페 회원들은 지금 몇 분이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시고, 또 자기가 공부한 것에 대해서 일자 표시를 하시면서 공부했던 내용이 괜찮았는지 안 괜찮았는지 스스로 평가도 해보시고, 또 일지도 공유해 보시고, 자기가 궁금했던 사항들도 공유해 보시고, 그리고 저는 그것을 답변을 드리고 전화 통화를 하고,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강의도 하나 올려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3시간을 이야기하더라도 어떠한 원고도 없이 주식에 관련된 일이든 아니면 일상생활에 대한 일이든 뭐 솔직히 정치에 대한 얘기든 유시민 작가 정도만큼이나 저는 말을 잘할 자신도 있고, 또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을 이해시킬 자신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작가들 2~3명, 많으면 10명 정도까지 이용해서 원고를 읽는 수준에 밖에 안 되지만, 저는 원고도 없이 머릿속에 있는 정보의 100분의 1만 끄집어내도 한 3시간짜리 깨끗한 강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하는 사람으로서 나도 정치 이야기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얼핏 들긴 합니다만은, 연구소가 정치 이야기로 물들게 되면 우리 연구소도 반으로 갈리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종교도 없는, 뭐 부모님들은 불교를 믿고 있지만 저도 절을 좋아합니다. 가서 108배도 하고 하지만 군대 있을 때 초코파이 하나에 교회에서 세례도 받았고요. 옆에서 그 코카콜라 하나 준다 그래 가지고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았구나. 천주교에서 세례도 받고, 교회에 가서 무슨 뭐라 그러죠, 뭐 이름 짓는 거 있지, 그죠? 뭐 그것도 하고, 불교 가가지고 법명도 받았는데, 군대 있을 때 그냥 초코파이 하나에 제 종교를 팔았던 그 안타까운 시절이 생각나네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렇게
종교도 없는데 정치도 물론 저는 어느 집단을 좋아하거나 또는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어, 역사적으로 대구 출신은 보수 집단이라 강하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 굉장한 보수 집안에 태어났고 우리 아버지는 뭐 제가 정신 차리고 나기 전까지는 따로 살았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릴 때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대구 왔을 때 구름 같은 관중이 모여서 응원할 때 그 중에 아버지도 계셨죠. 근데 그 당시에는 선거는 그랬습니다. 악수하는 척 하면서 손에 10,000원짜리 하나 쥐어주고 했던 시절이었는데요. 그렇게 악수를 한 10번만 하면 10만원 정도를 벌 수가 있었던, 정말 어떻게 보면 돈 선거라 하는 게 확실히 이해가 되던 그런 시절도 있었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선거라는 것은 돈에 의해서 움직이고, 또 저는 사실 세상사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보니까 정치에 관심이 사실은 뭐 어느 당이다 뭐라고 할 정도 없을 정도로 저 혼자 놀고 먹고 또 즐기고 살기 바쁜데 내가 언제 남의 남 잘 되라고 하는 일에 참견을 하고 거기에 시간을 쓰는 것 자체가 너무나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할 일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정치가 생겨난 거지, 그죠? 60대 70대 할아버지들 모여서 맨날 공원에서 할 일 없이 그냥 빈둥빈둥거리다가 정치 이야기 나오면은 마치 젊을 시절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흥분을 하면서 누구는 나쁜 놈이다, 누구는 뺄갱이다, 누구는 친일파다, 이런 이야기 하는 재미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들이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었는데, 사람이 40대가 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사실은 40 넘었을 때도 정치 관련 관심은 전혀 없었고, 대신에 국민의 주권으로서 투표는 자주는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투표를 했던 게 처음은 아니지만, 그죠? 제가 제 스스로 의지에 의해서 아버지 손에 이끌린 게 아니라 제 의지에 의해서 투표했던 것이 작년이었지, 그죠? 재작년이었습니까? 재작년에 제가, 그리고 이방 지방선거도 투표를 제가 몸소 했습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버지가 열렬한 보수 집안의 보수 집단을 응원하는 지지자였는데, 아버지도 말년 되셔가지고 몸이 좀 아프시고 또 놀러 댕기고 바쁘고 이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없더라고, 아버지도 보니까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할 일 없으면은 맨날 TV 보면서 스포츠 온갖 농구, 배구 보지도 않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스포츠를 다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할 일 없으면은 사람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었는데, 아버지도 말년에 몸이 아프시고 뭐 이러니까 정치가 뭐 경제가 뭐 관심도 없으시더라고요. 역시나 사람은 심심하고 할 일 없으니까 정치에 관심을 가진다. 뭐 저는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아마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좀 먹고 할 것도 없어지고 여유 생활도 좀 드니까 정치에 관심을 조금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조국 후보 아니지, 조국 장관이지, 그죠? 예.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장관이 될 일도 없고 검찰이 저를 틀 이유도 없고 틀었어도 안 되는 거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억울한 일을 겪어왔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면서 남들은 평생 한 번 얻기도 힘든 그런 억울한 일을 수십 번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멀쩡히 차를 타고 가는데 경찰이 차를 세워서 내려서 음주 측정을 하라고 하니까 항변을 했을 뿐이죠. 왜 그러냐, 내가 술 먹은 것도 아닌데 왜 이유가 뭐냐라고 따졌다는 이유만으로 경찰한테 두들겨 맞고, 그죠? 상처를 입은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은 상처를 입었으면은 당연히 경찰에 고소를 하겠지, 그죠? 근데 갑자기 경찰이 헐리우드 액션 합니다.
사람이 항변을 딱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자기 팔을 꺾어서 넘어지는 척합니다. 그리고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또 재판을 넘겼지, 그죠? 그 재판을 무려 3년간 끌면서 재판을 수십 번을 나가게 되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가정은 파탄이 나고 그 사람 직장은 그 사람이 범죄자라는 생각으로 완전히 가게도 접고 인생이 파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심이 유죄에 떨어졌고요. 그 사람은 정말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쓸 뻔했는데 2심에서 뒤집혔죠. 뒤집힌 이유가 그 당시에 경찰이 찍었던 화면이 어두워서 잘 안 보였어요. 근데 이제 기술이 발달하니까 그 당시에 그 화면을 밝고 선명하게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적용해서 영상을 보니까 경찰이 헐리우드 액션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서 있는데 이 경찰이 팔을 꺾으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측면에서 보기에 흐릿한 장면에서는 좀 애매한 화면이 있었는데 깨끗한 화면 보니까 명확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3년 만에 무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경찰은 아무런 죄도 받지 않고 지금도 경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3년 동안 전 재산을 날리고 가게도 접고 알거지가 된 거죠.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검찰이 조국 장관에게 하는 일을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죠? 정경심 교수 이제 이름도 제가 기억할 정도입니다. 워낙 하루에 뭐 몇백 번이 나오니까 이름도 기억을 하는데 정경심 교수가 어머니 아버지가 유전병이 있는 분이지, 그죠? 피가 흐르면요 멈추지 않는 거죠. 네, 유전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경심 교수의 아버지가 그 유전병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믿고 의지했던 어머니조차도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셨어요. 본인 스스로도 미국에 유학을 떠났을 때 큰 사고를 당해서 뇌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혼수 상태로 오랫동안 병원에서 입원해 있다가 의사 말에 의하면 이제 유전병 때문에 수술을 하다가 죽을 수 있다. 피가 멈추지 않으니까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그죠? 결국 수술을 해가지고 또 엄청나게 오랫동안 병원에 생활하다가 퇴원을 하셨고, 그래서 조금만 충격을 받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온갖 것 다 파는데 그 정경심 교수가 이런 수술이라든가 또는 본인의 유전병을 검찰이 모를 리가 없겠죠.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조국 장관은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지인을 통해서 전해진 내용으로 알려지는데 왜 조국이 자기 와이프를 그렇게까지 챙기는지에 대한 부분은 바로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 이거지, 그죠? 사실 조국으로서는 대한민국이 뭐 솔직히 뭐 민주주의가 되든 말든 관계가 없잖아요. 자기는 기득권층이고 강남에 30평짜리 몇십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고 죽을 때까지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그리고 지위도 있는 사람이고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한번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 검찰 개혁을 해보겠다라고 사실 조국도 후회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자기가 왜 굳이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도 굉장히 후회를 할 거예요. 그리고 속 한편으로는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하겠죠. 이놈의 나라 망해버려라. 이놈의 나라는 망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지금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 사람 아니면 누가 장관이 될 수 있겠고 또 검찰 개혁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마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조차도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검찰, 경찰에 의해서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한테 대하는 법과 일반 국민한테 대하는 법이 완전히 틀린 사람들이죠. 저도 우연찮게
오래전에 한번 경찰서에서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전투 경찰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 검사라는 사람들, 이 밑바닥 그러니까 검사 중에서도 굉장히 하위직이지, 그죠? 이 하위직 검사 젊은 새파랗게 젊은 놈이 나이 50 넘었는 형사라든가 수사관한테 막말하는 거를 제가 엄청나게 자주 봤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나이 꼭 30살도 됐을까 싶은 놈들이 경력 30년, 40년 돼가는 그런 연로한 그 형사들한테 막말을 하던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저는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 있지만 살면서 뭐 억울했다 싶은 사건은 저지른 적도 없고 또 저지를 일도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만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든 털어서 죄를 만들겠다. 지네들이 마음 먹으면은 어떤 사람도 죄인으로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런 정말 허황된 뭐 꿈이 생각이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게 검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일 사실 오늘 대구에서도 검찰 개혁에 대한 그 촛불 집회가 있었던 걸 알고 있었는데 제가 시간이 되었으면 저도 나갔을 겁니다. 대구에서 1000명이 모였다는 거 보니까 서울로 치면 10만 명과 똑같은 거죠. 예, 대구는 정말 1000명이라 그래도 곱하기 100 인정해 줘야 됩니다. 정말 보수의 나라, 뭐 보수의 지방, 뭐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구민국 할 정도로 대구는 보수의 그 정말 엄격한 보수의 그런 지방인데 1000명이나 나와서 했다. 정말 저는 조국이 아니라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정말 그 점에 대해서는 대구 사람들 정말 저는 자랑스럽고요. 내일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집회가 열리는데 저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10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10만 명만 해도 사실은 광화문을 다 덮어버릴 정도인데 이번에는 검찰에 의해서 경찰에 의해서 그동안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가족들까지 다 따지면 그 사람들이 다 모여들면은 저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성토를 하지 않을까 자기 일같이 느끼면서.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는 정치행위라는 거 우리 지휘자들이 정치행위를 한다는 것은 정치인들을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뭐 막말로 10원짜리 한 개 받은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을 실드 쳐주는 것밖에 안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행위를 옳다 그러다기보다는 쓸모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검찰의 조국 장관한테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정말 언젠가는 우리도 검찰한테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유가 되면 서울에 갔으면 좋겠는데 뭐 지금은 제가 여행을 떠나고 있어서 저는 제 인생이 먼저니까요. 일단 여행을 즐길까 싶습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비가 온다는데요. 참 또 떠나는 날 제가 보고 일기예보를 봤는데 이놈의 기상청 놈들 어제까지 아침에 제가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비가 없었거든요. 근데 대구는 비가 내리고 있고 지금 이쪽에도 내일 오전 정오쯤에부터 비가 오기 시작한다 그러고 내일 부산도 비가 오고 있고 다행히 모레는 비가 오지 않는데 내일 얼마큼 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제가 오랫동안 벼르고 벼렸던 부산까지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제가 국토종주 중에서 아직 안 간 데가 있구나 안 간 데가 두 군데 더 있네요. 있지만 제가 그 부산까지는 한번 여행을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지가 2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가게 되었는데 건강하게 재미있게 개고생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죽하면은 마누라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까 저렇게 돌아다니는 거 불쌍하지, 그죠? 주변에 혹시 남는 처자 있으시면은요 연락 좀 주시고
소개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저 모태솔로거든요. 32살 때 마지막 연애하고 나서 근 10년 넘도록 연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결혼한 적도 없고요. 10년 동안 연애해 본 적도 없고, 그래도 잘해줄 자신은 있으니까 주변에 혹시 참한데 결혼 못 하시거나 저처럼 생긴 거는 좀 별로지만 그래도 사람 하나 좋고 또 원하는 거 다 뭐 돈 물질적인 거 아니더라도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해달라는 것을 무엇이든 해줄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를 좀 시켜주시고, 제 사진은 제 블로그에 있으니까요. 이 블로그를 보고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괜찮겠냐 한번 물어보고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건강하게 즐겁게 놀다 가겠습니다.